비노바 밥의 간디를 만나다. 15. 거친 것을 버리고 섬세한 것을 붙들자. 나는 언젠가 마블랑카르 선생에게 편지를 보내 간디 스마라크 은행과 카스투르바 은행이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합당한 일인지 물은 일이 있다. 그는 간디 선생이 돈이란 최고의 이익을 내면서도 안전하게 투자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가 이 말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는가? 만일 간디 선생이 지금 살아있다면 그는 분명히 이 원칙을 부인했을 것이며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는 공경에 빠졌을 것이다. 돈을 모으고 이자를 받고 빌려주어 돈을 늘리고 그 돈을 활동에 사용하는 것은 이미 지난 시대에 속하는 일이다. 만일 간디 선생이 지금 살아있었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과학기술의 시대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답해야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신이 그를 데려갔기에 그는 이제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 대답할 필요가 없다. 지혜롭게도 신은 간디 선생과 같은 신앙인인 모습을 흐려지게 만들고 새 시대의 문제들을 새 시대의 사람들이 대답하도록 했다. 간시암다스 비를라는 간디 선생을 추모하는 저서에서 돈 문제에 관한 간디 선생의 실용적인 성향에 대해서 말해주는 일화를 인용했다. 간디 선생은 하는 일이 하도 많아서 항상 바빴지만 바를라는 기회를 잡아서 선생에게 어떤 기금을 좋은 은행에 맡겨두었는지 그리고 이자율은 적당한지 물었다. 그리고 비를라는 간디 선생이 약삭빠른 장사꾼이며 대부분의 성인들이 그러리라고 생각하듯이 어수룩한 사람은 아니라고 말했다. 진실로 외람된 이야기지만 내가 간절히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문제들은 이제 구시대적인 것이 되었다는 것이다. 만일 오늘날 어떤 위대한 혼을 가진 인물이 은행에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것과 같은 일에 스스로 관여한다면 이것은 그가 퇴보하고 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일이 아니라 돈을 탕감해 주는 일을 해야 한다. 자본이란 증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되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집단이 그 돈을 올바르게 잘 이용했다면 나중에 돈을 돌려받을 때는 회수액을 줄여주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만이 현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간디 선생의 행동 중에서 작은 부분들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그는 책에서 가르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끊임없이 생각을 발전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우연적인 행동을 따라가려 한다. 이것은 오늘날과 같은 과학시대에 합당한 일이 아니다. 간디 선생의 신념에서 중심을 이루는 생각은 바로 이런 것이었다. 세계는 신의 것이며 세계는 신의 거처이고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회에 바치고 나서 누려야 한다. 사회는 곧 신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는 이쇼파니샤드의 첫 구절을 외우고 또 외웠다. 그는 우리가 소유자가 아니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의 수탁자일 뿐이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그는 우리가 물질을 쌓아두려는 경향을 버려야 한다고 가르쳤고 부자들이 부와 권력을 가난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기를 기대했다. 또한 그는 인도의 유복한 자들이 재산을 수탁자의 입장에서 경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큰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피아렐랄은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말했다. 언젠가 마하데바이와 키쇼렐랄 바이는 위임 어음을 만들어 간디 선생에게 보냈고 그는 그것을 잠깐 논의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그 어음은 비를라에게 보내졌다. 간디 선생이 그것을 비를라에게 넘긴 것은 그 어음을 다른 사업가에게 내놓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피아렐랄은 그 어음으로 어떤 일이 행해졌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분명히 사업가들은 간디 선생이 그들에게 걸었던 희망을 실현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소유가 분할된 것은 아주 먼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소유가 분할되면서 어떤 사람은 주인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종이 되었다. 그리하여 노예 상태로 굴종하는 것이 하나의 가치로 자리 잡게 되었다. 주인과 종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원칙은 주인은 자신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계를 보장해주고 종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인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그 어떤 분야에서도 불만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 원칙에 어떤 큰 잘못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 시절에는 이런 구조에 잘못된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이런 구조는 오늘날에는 옳은 것이 될 수 없다. 그동안 사회는 어느 정도 진보했다. 현재의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헌신적인 굴종이 아니라 헌신적인 우정이다.
오늘날의 정황에서 주인이나 종이라는 의식은 합당하지 않다. 따라서 나는 이제는 소유주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소유주를 없애는 것은 간디 선생의 사상에 반대되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의 사상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간디 선생이 그런 것을 주장한 일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오로지 수탁자의 이념만을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논쟁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간디 선생과 함께 있었다. 나는 그의 저서들을 읽었고 그와 생각들을 교환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다. 또한 나 이외에도 간디 선생과 함께했던 사람은 수없이 많다. 따라서 자신의 주장을 논증하기 위해서 간디 선생의 이름을 끌어들이는 것은 쓸모없는 일이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으며 새로운 과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간디 선생이 연주했던 것과 똑같은 피리를 가지고 우리가 연주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오늘의 상황에서 무엇이 올바른지 생각해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 간디 선생은 변화된 상황에 자신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항상 자신을 변화시켰다. 그가 유일하게 염두에 두었던 것은 자신이 비폭력으로부터 빗나가지 않았는지 살피는 일이었다.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자. 수탁이란 무엇인가? 간디 선생은 수탁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것은 몇 가지 목적을 위해서 사용된다. 그런데 수탁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모든 이념이 다 권할 만한 것은 아니다. 오늘날 수탁이라는 말은 바람직하지 않은 여러 이념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항상 수탁이라는 말을 정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말의 저변에 있는 이념을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지는 않는다. 만일 그 말의 저변에 있는 이념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면 폭력을 절대로 극복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다. 인도에서 가난 문제는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은 쉽게 찾을 수 있다. 우리는 대중이 스스로를 비폭력에만 묶어둘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수탁의 원칙을 지침으로 삼고 지나치게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도록 절제하기로 결심해야 한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 한 개인이 재산을 어느 정도 갖는 것이 바람직한지 엄격하게 선을 긋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문제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다. 그 문제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위협이 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일 우리가 구두상으로만 수탁의 이념을 이야기하고 생활은 이전의 방식을 그대로 따른다면 이 아름다운 개념은 쇠퇴할 것이다. 수탁의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특성은 무엇인가? 부모는 자식이 가능한 이른 나이에 자신의 짐을 스스로 지지 못하게 될까봐 염려한다. 그리고 자식에 대해서 항상 걱정하며 그가 지속적으로 자신들에게 의존하기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부모는 가능한 한 자식이 하루라도 빨리 성장하여 자식에게 가정사의 운영을 맡기게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수탁의 첫 번째 특징이다. 수탁의 두 번째 특징은 자식이 자신의 발로 스스로 설 수 없는 동안에는 부모가 자신들보다는 자식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수탁의 주요한 두 가지 특징이다. 수탁이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조금 더 많이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수탁의 원리 뒤에 숨어있는 주된 이념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수탁의 필요성도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목표다. 물론 중국도 자신들이 티베트의 수탁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영국인들도 150년 동안이나 자신들이 인도의 수탁인이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이것은 간디 선생이 말했던 수탁은 아니다. 간디 선생은 삶의 새로운 전망을 제시해준 위대한 혁명가다. 헌신하는 가운데서 굴종하는 것, 곧 사회가 주인과 종으로 나뉘어 있는 것은 간디 선생의 가르침에 모순된다. 그는 서로 다른 사회 집단들을 놓고 자의적으로 속성들을 구분하는 것에 대하여 소리 높여 반대했다. 우리는 항상 브라미는 어떤 속성을 지녀야 하고 수드라는 어떤 속성을 지녀야 한다고 들어왔다. 각 계급에게는 각기 다른 다르마, 본성적인 의무가 위임되었다는 이야기다. 심지어는 오늘과 같은 자본주의 시대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 진리, 비폭력, 사랑 등이 성인들의 핵심적인 덕목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성인을 존경하고 공경하기는 하지만 그들을 따르지는 않는다.
간디 선생은 진리와 비폭력과 사랑 등이 성인에게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들과 사업가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과 정력을 사회에 바치고 사회가 줄 수 있는 것을 가능한 한 많이 취하는 것이다. 간디 선생은 개인적인 덕목들이란 사회적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가르쳤다. 이것은 삶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가르침이다. 지금 설령 한 주인이 종을 잘 돌보고 잘 먹인다고 할지라도 만족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종이 극진한 보살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는 지금 인격의 총체적인 발전이 부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 종은 자신의 재능들 가운데 일부분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종 노릇을 하는 한 갖고 있는 재능을 모두 발전시킬 수는 없다. 만일 어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살피고 아내는 항상 남편에게 순종적이고 모든 일에서 그가 명령하는 것을 행하고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의무들에 성실한다면 이런 부부 생활은 그들을 총체적으로 발전시켜주지는 못한다. 아내가 자신을 남편으로 보고 남편이 자신을 아내로 볼 때 비로소 그 두 사람은 온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 간디 선생의 인생관은 그런 것이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견해다. 이 견해에 비추어 보면 사회적인 일들의 질서를 잡아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도 설령 그것이 오래되었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신화시대의 사성제도도 당시에는 좋은 것이었을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그 제도는 완전히 구시대적인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계급의 특성이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제각기 브라만의 평정과 지혜, 크샤트리아의 힘과 용기, 바이샤의 기술과 효율성, 수드라의 겸손과 섬김이 있을 때 비로소 온전히 발전할 수 있다. 간디 선생은 스티타프라즈나 확고한 지혜를 갖춘 사람의 속성들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바로 그런 이유로 그는 매일 드리는 기도에 이런 내용을 포함했다. 우리는 모두 자신 안에 신을 모시고 있다. 큰 사람도 없고 작은 사람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억압해서도 안 되고 우리 자신이 억압받아서도 안 된다. 우리는 가정에서 사랑과 화목 가운데서 살듯이 사회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바로 이 생에서 우리는 신, 곧 완전함을 발견해야 한다. 우리는 완전에 도달해야 하고 또한 사회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바쳐진 삶이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일 가운데서 감동받을 때에만 비로소 간디 선생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다. 이것이 그가 행한 모든 일의 결정체요 본질이다. 우리는 그것을 단단히 붙잡고 발전시켜야 한다. 만일 우리가 외적이고 우연적인 것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간디 선생에게도 잘못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에게도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